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 초반에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별다른 시집살이가 없어 그냥저냥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제 시어머니와 마찰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남편과는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는 도중 남편이 보신탕을 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경악을 했고 헤어짐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당시 남편이 앞으로 절대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넘어갔고 실제로 그 이후로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키워왔고 16살 된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에 10살 된 강아지도 있고요. 예전에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보신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먹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소, 돼지 안 먹냐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네, 소, 돼지, 닭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강아지까지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며 이런저런 말들을 하던데 끝이 없더군요. 그 이후로는 보신탕 먹는 사람들에게 절대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이랑 저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막상 내 남자가 먹는다 하니 너무 싫었었는데 고맙게도 남편은 그런 제 의견에 수긍을 해주었고 이후 결혼한 지금까지 남편과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와 다툼이 있었고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셔서 소고기 전골을 하실 거라며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연락을 받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미 상을 다 차려놓은 상태였고 소고기 전골이라고 냄비를 내어놓으시는데 깻잎과 함께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엄마 땡땡이 보신탕 안 먹잖아. 나도 이제 안 먹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소고기 전골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이 바로 보신탕이었던 겁니다. 예전에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골에 작은 아버지께서 살고 계셔서 매년 그곳에서 키우는 개를 잡아 시댁에 보내신다고.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보신탕을 엄청 좋아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집 근처 단골집에 가셔서 드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보신탕 안 먹는 걸 알고 계세요. 언젠가 시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먹으라고 주시면서 저희 엄마도 드시라고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많이 놀라서 저도 저희 엄마도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 강아지를 그렇게 오래 키웠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셨고요. 아무튼 남편이 보신탕이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며 소 무릎인가? 아무튼 소고기 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이게 어떻게 보신탕이 아니야 하며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듣고만 계셨고요. 거기서 저도 눈치를 채고 어머님, 저희는 그냥 다른 거 먹을게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라이랑 아들 먹인다고 한 상 차렸는데 이거 한번 먹어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하며 버럭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상을 차리라고 했냐? 그렇다고 상 차리는 걸 도와줘봤냐? 평소 얼굴도 잘 못 보는데 밥 한번 같이 먹는 게 그리 힘드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저희 부부 명절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새 4달에 한 번 식사하는 게 다이긴 합니다. 양가 생활비도 따로 드린 적이 없었고요. 저희 집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친정에 덜 갔으면 덜 갔지 친정이라고 해서 더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으셔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안 가고 있지만 시댁에는 새 4달에 한 번 식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부모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셨던 건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당시 시어머니께서 분명 결혼 후 바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던 돈이 있었는데 결혼 후 갑자기 말을 바꾸시며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난 거였죠. 이것도 그냥 지원을 안 해주셔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는 그 말만 믿고 예단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불은 물론이고 시댁 쪽에 친척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한복 비용까지 요구하셔서 그 비용을 다 해드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원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아무것도 안 했겠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계모인가 빌라 전세금으로 돈이 묶여있으니 결혼하고 나면 바로 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바로 말을 바꿔서 못해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자면 많이 길어져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가락지도 하나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다음에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아파트 전세를 해주시더라고요. 시동생네는 결혼 전 아이가 생겨 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해주셨다는데 제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튼 여기서 저희 결혼 비용을 굳이 따지자면 남편은 본인이 모은 돈 3천 정도를 해왔었고 저는 결혼 전에 살고 있던 전세집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전세금이 3억대였는데 대출은 없었고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살고 있던 집이었고 결혼 후에는 조금 더 살다가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돈과 대출을 조금 끼워서 매매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친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아 그 집을 매매하게 되었던 거죠. 마침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집주인분이 처분하고 싶어 하셔서 구매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가져온 돈도 3천이라고 썼지만 이 돈도 가져온 게 아닌 게 제가 예단비, 이불, 친척분들의 한복 등 시댁에 들어간 것만 해도 2천이 넘습니다. 당시가 신혼 초였고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헤어지니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화내고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반복이었지만요. 그 전까지는 7년을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모든 걸 맞춰줬거든요. 제가 욱하는 성격인데도 그걸 다 받아주고. 그래서 정말 눈을 딱 감고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해서 싸울 일이 없었고요. 아무튼 어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보신탕을 한 건 네가 아직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이게 여자한테 좋다고 해서다. 네 몸이 약해서 너를 생각해서 한 거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신탕이 여자한테 좋다는 얘기는 어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니라도 좋은 음식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한약도 챙겨 먹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저희 지금 당장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안 생기면 그냥 땡땡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땡땡이는 저희 집 반려견이에요. 몇 달 전 남편 지인이 못 키운다고 해서 직접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아기를 가져야지 강아지를 키운다고 뭐라고 하시다가 본인 아들이 데려왔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다른 데 보내라고 하셨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께 뭐라고 하고 난 이후로는 가끔 한숨만 쉬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에 화가 나셨는지 막 쏘아 붙이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 먹으려고 한다. 말대답한다. 하며 네가 해가면서 결국 하는 말씀이 네가 아빠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았나 보다. 였습니다. 네, 저 아버지 안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바람나서 처자식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본 적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한테는 증오의 대상 같은 사람이죠. 평소 아버지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흐르더군요. 남편도 잠시 당황한 건지 멍하니 있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갑자기 집에 간다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땡땡이는 우리 집에 안 올 거니 그리하라 하고 한마디 남기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죄송한 마음 때문인지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현재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시댁에서 말한 대로 앞으로는 본가에 가지 말자고 합니다. 저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2주 후가 시조카의 돌입니다. 연년생인데 첫째 돌 때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었거든요. 동서와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둘째 돌 때는 가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 보기가 너무 싫습니다. 동서가 정말 착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는 성격이고 제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라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냥 남편만 보내야 할지 아니면 같이 가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될런지. 그리고 말이 쉽지 어떻게 평생을 시부모님 얼굴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저희 엄마를 욕보이신 걸 앞으로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일로 계속 고민이 돼서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시조카 돌잔치에 갈 생각을 하다니요. 정신 차리세요. 정 신경 쓰이면 따로 연락해서 선물 주시면 되죠.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개소리를 듣고도 고민을 하세요. 남편 눈치 보는 게 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은 몸만 들어간 거잖아요. 두 번째 댓글. 보신탕 때문이라고 하시지만 님 글을 보니 그 전에 쌓인 게 이 일로 터진 겁니다. 동서한테 별도로 연락해서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돈 보내주시고 님은 참석하지 마세요. 세 번째 댓글. 시부모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착한 동서를 보러 가는 거 아니었나요? 왜 시월드에 묶여서 이리저리 재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간단히 목례 정도만 하고 말 안 붙이는 걸 시험삼아 한번 도전해보세요. 착한 동서에게는 진짜 다정하게 구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도 쓰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하고 인지를 시키는 거죠. 동서한테는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이 거칠어도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넌지시 이해를 구하세요. 네 번째 댓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고도 볼 생각을 하다니 덜 당했나봐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엎고 나왔을 텐데.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